네, 문재인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국민 보고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거듭 약속했다고 강조하며 미국도 조속히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평양 회담 결과와 김 위원장의 비공개 메시지를 들고 다음 주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납니다.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두 분 2박 3일 동안 열심히 두 정상의 동선을 지켜보셨을 텐데 많은 이야기를 지금 이제 뒷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과거 두 차례 평양 정상회담과 좀 같은 듯 다르다 이런 얘기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네.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특징은 역시 두 정상 간의 스킨십이었던 것 같아요. 전에 1차, 2차 그리고 올해까지 해서 판문점 선언 때까지 해서도 정상 간에는 조금 격식 차리고 거리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약간 아버지 뻘과 아들 뻘로 보이기도 하고 말하는 것도 나누는 것도 상당히 좀 친숙해진 것 같고 그래서 보면서 이제 정말 한 세 번째 만남이다 보니까 정말 가까워진 게 아주 눈에 두드러지게 보여졌고요. 예. 또 하나는 북한이 너무나 환대를 해줬어요. 그래서 환대를 했던 거에 대한 조금 우려감은 있죠. 예. 북한이 이렇게 환대를 하면서 우리 측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우려감도 있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북미 핵협상이 다시 재개가 됐고 예. 그리고 서울도 다시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을 한다 그러고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글쎄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뺏긴 거는 아니지 않느냐. 물론 회담 중에서 군사 회담 같은 것에 대해서 우려감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지만 예. 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마지노선을 계속 그어놨거든요. 예. 함부로 협력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감을 지키면서 합의를 도출해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실장님. 많은 부분이 이제 주 일정들이 또 상중계되면서 북한의 어떤 속살, 민낯 좀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김정은 체제 들어가지고 이 정도로 확고히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부분에 또 의미를 두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말이 되죠. 예. 그게 만일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체제를 확실히 공고히 하고 이제 정권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바로 15만 명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실제로 이제 행동을 했던 그 5.1 경기장 그 안에 있던 분들 2, 3만 명까지 합하면 17, 8만 명 되잖아요. 평양 시민들 200만 명 정도 따지면 한 10%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줬겠어요. 이제 그 말의 의미는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히 정권을 틀어지고 체제를 안정화시켰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마 타당한 평가일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이 꼽는 최고의 명장면은 어떤 것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먼저 실장님 어떤 게 최고의 명장면이었나요? 저는 워낙 명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친교 때의 명장면보다는 오히려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명장면을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 시민들한테 충격을 줬을 그런 명장면이 뭘까? 그게 저는 참 처음서부터 그 부분을 계속해서 관심 깊게 봤는데 혹시 이제 두 분께서는 얼마나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90도로 절하는 거 몇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대충. 한 두세 번요? 훨씬 넘어요.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90도로 절을 했고 공연장에 갔을 때도 했고 두 번에 걸쳐서 공연장, 식당에 갔을 때도 했고 떠날 때도 했고 그다음에 5.1 경기장에서도 했고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가식적으로 저는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평상시에 우리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했는데 그런데 저는 이걸 명장면이라고 보는 것이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최고 지도자가 90도로 절하는 것은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죽은 데 가서 90도 절하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것밖에 본 적이 없는데 똑같은 최고 지도자인데 그분이 정말 자신들이 보면 그냥 평양 시민들인데 일반 시민들 그분들을 향해서 항상 저렇게 90도로 깍두지 절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한 7, 8만 명에 대해서 연설하는 것도 큰 충격이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최고 지도자가 국민들과 인민들을 위해서 저 겸손함과 그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 예. 그분들한테 저는 엄청난 충격으로 왔을 거고 그것이 500만 대가 넘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없이 전파해서 갔을 거다. 그게 아마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저는 그 장면을 명장면으로 민주주의 꼽고 국가의 싶습니다. 정상은 네. 이렇게 소통을 하는구나.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그렇지는 않죠. 대통령이 지금 우리 물론이죠. 대통령처럼 예. 하는 건 예, 아니거든요. 그 우리 대통령 한 걸 보면서 아마 깜짝 놀랐을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예, 뭐 저도 생각했던 말씀을 똑같이 해주셔가지고 그러세요? 다른 걸 꼽으시죠 그러면? 다른 거요? 미리 사전에 얘기한 건 아닌데. 글쎄, 뭐 백두산 장면도 좋았다고 봅니다. 그 물을 한라산 물을 갖다가 붓고 다시 백두산 천지 물을 실는 장면 그것도 좋았고요. 그리고 네 분 정상 대회가 사진 찍는 것도 좀 장면은 좋게 나왔다고. 근데 어쨌든 아까 그 김열수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이어보면 예. 90도 인사가 상당히 저도 인상 그렇군요. 깊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 딱 느꼈던 게 뭐냐면 저 인사 하나가 이 북한 주민들을 한국 지향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친근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만들겠구나. 그러니까 그 독일이 계속해서 동독한테 했던 것이 결국은 소독지향적인 마음을 갖게 만든 거거든요. 그게 냉전 종식됐을 때 동독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소독이 중심이 되는 통일을 원한다고 외치게 만든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그 평화롭게 소독에 의해서 통일이 되게끔 만든 거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북한 주민들은 뭐 평양 주민들은 좀 틀릴 수 있어요. 외부 정보에 대해서 좀 액세스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북한의 어떤 정권이 위험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개혁개방이 됐다든지 통일을 생각할 수 있는 순간이 왔을 때 어떤 통일 방식을 원할까? 저는 쉽게 한국이 흡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북한 어떤 그 정치적인 체제 중심의 어떤 통일을 계속 원할 것이고 하지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줬던 90도 인사라든지 가서 실질적으로 손을 잡고 스킨십을 주민들하고 나누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 대통령이 와서 이렇게 해준다. 야, 한국은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인가? 민주주의가 이런 건가? 한국 참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불러일으켜 주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북한 주민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도 적지 않은 충격, 놀라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시간이 되면 뒷부분에 다시 한번 뭐 재미난 얘기, 뒷얘기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평양 공동선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참 이걸 위해서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내용 6개항의 합의사항이 됐는데 실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예상을 했던 부분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좀 이건 좀 눈길이 간다 하는 그런 항목이 좀 있으셨나요? 예, 6개 분야 뭐 14개 항인데요. 그래도 이제 이번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한 목적 자체가 1, 2차 정상회담 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3차 정상회담의 목적이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거거든요. 임종석 실장은 의제가 세 가지라고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2가지로 줄여서 말씀하셨고 뭐 군사적 긴장 완화 분야 이 부분은 이제 충분히 우리가 예상했던 분야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사적 긴장 완화나 그다음에 인프라의 문제나 인도주의적인 문제나 다 예상했던 분야고 역시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것은 5번째 분야하고 6번째 분야. 이게 5번째 분야가 비핵화. 이게 이제 3차 정상회담의 원래 목적이었으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제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는 분명히 있어요. 이게 명시적으로 표현된 내용만 보면 사실상 좀 아쉽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어제 귀국 보고서, 그러니까 대국민 보고할 때도 말씀을 하셨고 정영 실장도 얘기를 했지만 직접 말하지 못하고 또 문서화하지 못하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할 구두 메시지와 또 다른 합의들, 구두 합의, 이것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시킨다라고 하면 비핵화 분야도 상당히 진전이 있었고 원래의 목적 자체가 비핵화였고
기본적으로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재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분야만 본다면 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보죠.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지금 미국에서 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 비건하고 최선희가 될지 모르지만 뭐 비엔나에서 만나자 그러고 자기는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용호하고 만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다. 이 정도로까지 발전됐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대통령께서의 중재자 역할과 촉진자 역할은 이번에 이 3차 정상회담의 목표라고 할 때 예. 달성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6번째 분야, 그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그 방남이잖아요. 서울 방문이 될지 뭐 제주도 방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뭐 처음 있는 일이죠. 물론 뭐 6.25 전쟁 때 김일성이가 서울을 통해 가지고 저 밑에까지 한번 내려간 적은 있는데 그때는 전쟁을 독려하기 위해서 내려온 거고요. 그 뒤에 이제 김정일과 김정은으로 이어지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평화를 위하고 미래를 위한 그런 답방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번에 나온 그 합의 또는 공동성명 또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좀 눈길이 가시나요? 뭐 역시 그 같은 합의문에는 비핵화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경제 문제 관련해서도 상당히 경제사절단, 큰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같이 갔지만 그 합의문 내용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 상당히 의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로하고 철도 착공, 건설을 올해 말 착공식만 하겠다. 그 이상 안 들어가고 일단 착공식하고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 종전선언하고 제재가 풀릴 때까지. 그리고 뭐 금강산 관광, 뭐 개성공단 이것도 뭐 적절한 여건이 조성이 되면 예. 뭐 정상화 시킨다 이렇게 해놨고 그래서 예. 그 어쨌든 이제 국제사회 미국의 어떤 이 제재 문제 속도를 맞춰라 이거를 상당히 의식했다고 보고 그 비핵화 관련해서도 저는 그 결국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서 논의해야 하는 두 당사자는 북한하고 미국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남북한 간의 정상회담에서 하는 것은 중재자 역할을 해서 북미가 다시 만나게 하는 역할이었어요. 예. 근데 만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나서 핵 합의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여건까지 조성해줬어요. 그러니까 엔진 시험장도 영구히 폐쇄시키고 그리고 뭐 상응한 조치를 하면 영변 핵시설까지 폐쇄하겠다. 이런 것까지 곁다리로 딱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올 거는 거의 다 상당히 풍부하게 나왔다 보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도 상당히 궁금한 게 결국은 담기지 않았던 내용들. 구두로 이제 조만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에게 전달될 내용. 또 사흘 전에 도달했다는 친서 내용 이것이 무엇인가가 궁금한데 글쎄 제가 보기엔 결국은 북미가 계속해서 다투었던 종전선언과 핵신고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김정은의 뭔가 결단 풀 수 있는 뭔가 조치 특단의 조치가 아마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예. 글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면 절대 먼저 핵신고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외쳐왔던 게 이제 미국이 할 차례다. 그렇죠. 근데 미국이 안 하잖아요. 그럼 미국이 먼저 할 수 있게 뭔가 조치를 취하겠죠. 예, 그게 뭘까? 그 트럼프가 뉴클리어 인스펙션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핵사찰. 저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해주면 핵신고뿐만이 아니라 인스펙션까지 받겠다. 그건 뭐 아직 조심스러운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예. 뭐 틀리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럼 친서 내용을 미리 흘린 거네요. 예를 들자면. 예. 종전선언을 요구하면서 그 정도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윤영찬 소통수석이 발표를 할 때 실질적인 종전선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좀 어느 정도 좀 받아냈으니 정치적 선언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라는 것은 그보다 좀 더 나아가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던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찬 수석이 얘기한 실질적인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사합의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종전선언에 이번에 이제 남북한의 기본 군사합의서 이것도 뭐 얘기하려면 뭐 맞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 그것 자체는 현재의 정전 상태를 좀 더
사실상 냉전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하늘과 바다와 땅에서 조금 더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실질적인 종전선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말의 의미는 실질적인 종전선언이 이쪽 분야로 실제로 가니까 지금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수준의 선언이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했으니 그다음에는 미국은 그냥 정치적 수준에서 해주면 된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상응하는 그 조치를 취하면 이 부분이잖아요. 예. 이제 이 부분도 여기에 문서상에 종전선언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 자체가 저는 의미 있다라고 봐요. 예. 왜 그러냐면은 미국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북한 보고 신고해라. 이게 비핵화 과정에 비핵화의 모든 나라도 저는 뭐 마찬가지라고 봐요. 남아공 같은 경우는 뭐 셀프 비핵화 했다라고 보지만 모든 비핵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신고거든요. 신고를 해야 그다음 조치들을 취해갈 수 있는데 미국은 지금도 단 한 번도 신고해라 그다음에 그 검증하겠다 그 소리만 했지 종전선언 받아주겠다 종전선언 미국 국무부나 또는 미국 백악관 대변인 입에서 실질적으로 이 얘기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종전선언을 얘기를 하니 여기서 이제 우리 전문가들도 그렇고 미국의 전문가들도 이제 얘기하는 게 그러면은 저쪽에서는 신고하고 검증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종전선언을 얘기하니까 이걸 맞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 우리가 분석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북한의 입장도 그래요. 비핵화만 계속 얘기를 하지 비핵화를 하게 되면 여기에 보면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이다. 이 정도 얘기를 했지 자기네들이 신고하겠다, 검증받겠다 소리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럼 미국은 미국대로 종전선언에서 단 한마디도 안 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종전선언만 요구했지 종전선언 하고 나면은 죄송합니다. 그 뒤에 자신들이 뭐 하겠다라고 얘기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분석해 볼 수 있는 것은 양쪽을 이렇게 맞교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런데 이번에 여기 문서상에는 상응 조치를 취하면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 말은 굉장히 미국을 배려한 그 용어가 여기에 들어갔다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툭 던질 수 있는 얘기는 종전선언이잖아요. 이제 결국은 북한에서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종전선언 해주면 그 뒤에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의 어깨가 더 무거워져서 미국으로 아마 가시게 될 겁니다. 예, 뭐 어떻게 보세요? 공이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도 좀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갑자기 핵사찰 이야기에다 꼬리를 쫙 다시니까 제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 핵사찰이 만약에 공개되면 안 되는 메시지였다. 그런데 이제 관심이 가는 게 비건 대표하고 이제 협상할 곳이 오스트리아 빈이라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이곳이 IAEA가 있는 곳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 사찰 얘기가 더 신빙성이 있다. 뭐 그래서 연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좀 관련 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글쎄, 근데 지금 그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를 한 게 그 영변 핵시설 폐쇄될 때 미국과 IAEA 사찰단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엔나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마도 그 영변 핵시설 폐쇄 관련된 사찰 문제도 저는 논의가 분명히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미국은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는 더 이상 그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이고 미국이 원하는 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핵 폐기를 시작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 첫 단계가 신고인 것이고. 그래서 아마 물론 이 큰 틀에서 그 계속해서 이제 뭐 투트랙으로 해서 뭐 외교부 장관 간의 회담과 또 비건 대표와 최선희 간의 어떤 회담이 그 동시에 진행이 되겠지만 어쨌든 IAEA하고 CTBTO가 있는 비엔나에서 협상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핵 폐기 단계에서 신고와 사찰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이제 협의를 한다는 거니까 예. 아마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냥 섣불리 예단은 아니고 좀 추측을 해봤지만 예. 실질적으로 이제 구두 메시지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던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실질적인 부분까지 건드리면서 협상이 진행되는 거를 보면은
그래도 상당히 진전된 그리고 진전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은 이제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북한이. 왜 그러냐면은 여태껏 폼페오 국무부 장관의 카운터파트는 김영철이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폼페오 국무부 장관이 이용호를 만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나 앞으로 너하고는 안 만나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껏 상대방하고 이렇게 카운터파트너로 얘기하는 인정을 안 한다는 그런 뜻이 돼버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북한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이제 물론 뭐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야 폼페오도 뒤끝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 또 그 서신 편지 때문에. 서신 그렇죠. 때문에. 김영철 그 저기 부위원장이 편지 쓸 때 예. 조금 예. 이제 수준 낮은 편지를 써서 거기에 이제 열받아서 결국 안 간 거잖아요. 지금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비건하고 하게 되면 최선희가 하게 될 텐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 분명히 지난번에 3차 방북을 했을 때 이 폼페오 국무부 장관이 7월 6일, 7일 그때 이제 자신이 그래도 뭘 하나 건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워킹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저쪽에는 뭐 최선희가 나오고 우리는 뭐 성김 정도가 나와서 이게 뭐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당신하고 나하고 얘기하면 된다.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워킹 그룹이 작동이 안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비건을 보내겠다라고 그것도 비엔나로 보내겠다고 얘기했는데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이 부분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답은 그래서 없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주에 우리 대통령께서 가셔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 그나마 이제 이 그림들이 막 좀 퍼즐들이 맞춰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